해도 새순이 솟았다. 구윤정 씨는 유방암 수술 후 서울 도심을 떠나 한적한 이곳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다. 마음도 먹거리도 늘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서다. 이제 뭐 내기도 캐고 이렇게 쑥도 캐고 뭐 민들레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캐서 나물도 하고 뭐 된장국도 끓이고 그래요. 겨울과 같던 긴 항암 치료를 마치고 맞이하는 봄. 그래서 그녀에겐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네, 이거는 작년 겨울에 작년 가을에 심은 파인데 그게 이제 겨울을 넘어서 봄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싹이 올라온 거예요. 2007년 유방암 수술, 그리고 2년여에 걸친 항암 치료 후 구윤정 씨의 식단은 180도로 달라졌다. 맨 처음에 양파를 볶아야 되는데 양파를 볶을 때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화가 될 수 있고 색깔도 예쁘죠. 색깔이 예쁘네요. 네.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이 주가 된다. 수술 전에는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지만 이제는 음식에 들어갈 재료 하나도 쉽게 고르는 법이 없다. 채소도 직접 기른 것이나 유기농만 사용한다. 주로 생으로 즐겨 먹던 채소들도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해 새로운 요리로 탄생시켰다. 끓는 물에 살짝 익힌 토마토에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뿌리고 견과류를 얹어 먹는 토마토 보양숙도 그중 하나다. 들깨모듬 채소 전골도 그녀가 즐겨하는 요리다. 두부와 색색의 채소들을 먹음직하게 잘라 냄비에 넣고 끓인다. 그리고 이 요리의 핵심인 들깨를 곱게 갈아 채소 전골에 국물 맛을 낸다. 구윤정 씨는 수술 후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하고 있다. 그 대신 들깨나 견과류 등을 음식에 넣어 식물성 지방을 충분히 먹고 있다. 아삭아삭함이 살아있는 채소와 푸짐한 두부, 그리고 고소한 들깨 가루가 어우러진 요리. 들깨가 진하고 걸쭉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남편과 아이까지 모두 모인 식사 시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음식들이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한다. 구윤정 씨는 이 음식들이 유방암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걸 하고 나면 일단 제가 항암 치료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피곤함을 많이 느꼈어요. 몸이 피곤해서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조금 많이 하고 이러면 정말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피곤함 때문에 오후만 되면 이렇게 낮잠을 꼭 자야 되고 그런 피곤함이 있었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런 피곤함이 없어져서 저녁 때까지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이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저지방식과 채소를 먹은 여성들의 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폐경이 되었다가 한 1년, 한 2개월 만에 다시 생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항암 치료 후 끊겼던 월경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정상적인 생리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식습관이 개선이 되니까 그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몸무게도 가벼워지고 몸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소암 수술 후 5년, 김정자 씨의 냉장고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예, 도라지도 먹고요. 요 파프리카도 먹고, 요 과일도 먹고, 미나리도 먹고, 다 고루고루 먹어요. 오이도 먹고, 파프리카도 먹고, 생선도 먹고. 생선은 뭐 드세요? 고등어요. 아, 고등어? 예, 예. 예, 자주 드시는가 봐요? 예, 자주 먹어요.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요, 청국장, 된장, 마늘, 요 토랑 같은 것도 먹고, 쑥도 많이 먹고, 다 그래요. 요거는 또 생선 같은데? 예, 여기 저기요.
고기. 예, 조기도 많이 먹어요. 예전에는 삼겹살을 늘 입에 달고 지냈다는 김정자 씨. 하지만 난소암 수술 후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얘기에 고등어를 거의 매일 먹고 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며 체중이 14kg까지 늘었지만 식습관을 바꾼 후로 10kg이 다시 줄었다. 김정자 씨는 지금의 건강이 생선을 꾸준히 먹은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많이 먹어요, 저는. 생선을 그냥 이렇게 놔두도 안 해요. 그냥 막 띄어 먹어보는데 뜨끈뜨끈한 거. 갈 때마다 좋아졌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등어의 어떤 성분이 그녀의 건강을 지켜준 것일까? 제작진은 대학 연구실에 의뢰해 고등어의 지방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동물성 지방을 대표하는 돼지고기와 성분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과거 김정자 씨가 즐겼던 삼겹살과 고등어의 지방 성분은 어떻게 다를까? 신선한 상태의 재료를 부어서 배출되는 기름을 채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굽자마자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데 반해 고등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기름이 나왔다. 같은 시간 동안 고등어와 돼지고기를 가열해 얻은 기름의 양이다. 모아진 기름의 양만도 5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이 두 가지 기름의 또 한 가지 차이점. 바로 상온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통 20도에서 25도씨 상온에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모두 다 불포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하얀색 형태로 고체성 형체를 띠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열을 가하면 액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체 상태로 있는 상온과 그다음에 다시 열을 가하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섭취는 액체 상태로 많이 하게 되죠. 고기는 식혀서 드시지 않고 보통 뜨거운 상태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3시간 후 돼지고기의 기름이 하얗게 굳은 데 비해 고등어의 기름은 원래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차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름 속에 들어있는 성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기름에 시약을 넣고 이틀 동안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고등어와 돼지고기,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분석 결과 돼지고기는 포화지방산만을 다량 함유한 반면 고등어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었는데 특히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가장 그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가장 치밀한 조직인 유방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세포막이 단단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막이 단단해지면 효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게 되면 세포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세포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암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산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내장지방을 부르게 된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 혈액에 쉽게 녹아들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혈액으로 녹아든 지방은 혈액 속을 떠다니며 암세포의 성장이나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류, 튀김, 패스트푸드 등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여성암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지방이라고 해도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식물성 기름의 경우에는 오메가3와 같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높여준다.
최근 국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혈중